논술 안내가에서는 가이드북은 뭐 이렇게 전년도 기출문제 해설과 올해 모의 논술 문항이나 대비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년도 기출문제도 있지만 기출문제와 해설이 있고 모의 논술도 있죠. 올해 모의 논술도 있죠. 올해 모의 논술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원자의 합격 통계나 수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따로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논술 전형 안내서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처럼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과 안내 가이드북은 최근에는 가이드북도 있지만 웹페이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북도 있지만 웹페이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학과 소개, 전공 분야, 그러니까 학과 소개가 있고 우리 대학의 이 학과의 전공 분야는 어떤 거다. 그리고 개설 주요 과목은 뭐가 있고 진로 현황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과 이해를 통해서 학교 내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특히 1,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저게.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 대비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을 할 때 그 학과에 대해서 알고 가면은 그리고 나의 활동들을 그 학과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학년들한테는 학과 이해를 통해서 학교 내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3학년들한테는 서류 기반 면접을 통한 대비를 위한 자료도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중심을 둬야 되는 건 유사학과의 대학별 전공 차이를 인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그 학과 소개가 있고 그 밑에 전공 분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과라고 부르는 거는 되게 넓은 범위인데 그 넓은 범위 안에 각각의 세부 전공들이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학과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게 동양 철학도 있고 뭐 서양 철학도 있지만 뭐 고대 철학도 있고 전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는 동양 철학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어떤 곳은 한국 철학을 하지 않고 어떤 곳은 한국 철학만 하고 그러니까 철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되시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문계열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그 학과 교수님들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전공들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학과의 대학별 전공의 차이가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복수 대학의 가이드북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관심 분야를 활용해 가지고 전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을 읽다 보면은 이건 내가 생각도 못 하던 과인데 이런 거를 전공을 하네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3번, 4번 포인트는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3번, 4번 요 포인트는 특히 이제 수경원장님 글 중에서 527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527화에서 이제 2022년 글인데 저게 2022년 글이지만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갖고 와가지고 올해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고 그 527화를 보시면서 실제로 학과 안내서 같은 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거예요. 조만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텐데 왜냐면 최근에 이제 이 학습 컨설팅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학과 안내서를 저보다 훨씬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는 어느 학교 거예요? 이렇게 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훨씬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그 새롭게 업데이트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527화가 있으니까 그 527화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웹페이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웹페이지 형태로 이게 딱 보면은 저런 말을 쓰는, 이런 말을 쓰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어느 대학인지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전공 안내 여기에 가시면, 전공 안내에 가시면은, 이렇게 쫙 나와요. 그 전공 안내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과학대학이 있고, 그 보건과학대학 안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거, PDF 다운로드 받는 거, 여기에 가면은 홈페이지, 그 바이오 의공학부 홈페이지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가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시 결과는 발간물 또는 유튜브 또는 웹페이지, 그리고 어디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예, 발간물은, 그러니까 입시 결과는 발간물, 유튜브, 웹페이지, 그리고 어디가 에 나옵니다. 그쵸? 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발간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논술 우수자가 어디가에는 안 나오거든요. 어디가에는 논술 우수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논술 우수자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발간물 형태로. 제가 오늘 만들다가 잠깐 놓친 거가 하나 있는데, 중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책자 형태로 이렇게 파일 형태로 돼 있지 않고 뉴스 형태로 돼 있어요. 뉴스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좀 참고 삼아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발간물의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유튜브 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23학년도 결과 이래가지고 유튜브 화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고대랑 연대가 대표적이죠. 고대, 연대, 이대가 저런 유튜브에서만 공개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가에도 다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디가에는 평균은 안 나오죠. 어디가에는 평균은 안 나옵니다. 50% 컷과 70% 컷은 나오지만 평균은 안 나오기 때문에 50% 컷이 무조건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대학들은 이게 이제 웹페이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요. 웹페이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 지방 공립대 같은 경우는, 지방 거점 공립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는 가면, 요번에 어디가가 바뀌었죠. 어디가가 바뀌어서, 여기 이제 그 대입정보센터라는 저기에 가면은, 여기 이제 대입정보센터의 대학 입시정보의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는 순서로 이렇게 가면은, 어디가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런 화면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학년도를 정하시고, 이렇게 대학이 전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 대학 하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예, 너무 빨랐나? 여기 대입정보센터에서 대학별 입시정보, 대학별 입시정보에서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학년도를 여기 클릭하시고 대학을 클릭하시면 요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예,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서 여기다 전형을 먼저 클릭하시고 2023학년도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미술 쪽은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실기위주 전형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 실기위주 전형이 없잖아요. 실기위주 전형은 결과적으로는 실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발간물에는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발간물에는 실기위주 전형들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기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발간물에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뀌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개 대학을 볼 수 있더라고요. 두 개 대학. 그러니까 뭐 가천대학교와 경기대학교를 하고 이 전형 결과를 클릭하면 양쪽에 이렇게 나오죠. 양쪽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보시면 이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를 클릭하면은
2024학년도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2024학년도를 클릭하면은 2023학년도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올라온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예, 작년에 올라온 날짜는 6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월 말까지 입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대학들이 5월 말까지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5월 말에 입력이 되면은 6월 중순 정도? 예, 그 정도면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은 이제 정리를 이걸로 대신할 거예요. 이렇게 문장으로 없고 정리를 이걸로 대신할 건데, 대학 발간 자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간물마다 중심 점검사항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이랑 정시 모집 요강은 지원 자격이나 평가 기준이나 모집 인원이나 일정을 모집 요강은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제가 설마 똑같은 걸 또 그냥 보여드리고 말겠습니까? 뭔가 더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이나 평가 기준이나 모집 인원이나 일정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기출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기출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전형계획안은 이제 선택의 기준이나 방향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수능 선택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거나 이러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중심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비정기적인 발간물,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비정기적인 발간물들은 모두 지원 기준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